천왕성에는 흥미로운 위성들이 여럿 있는데 그동안 다양한 위성들을 소개해 드렸었죠. 그런데 보니까 움브리엘은 완전히 빼먹고 있었더라고요. 7번째 행성의 위성들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수수께끼로 가득한 존재. 그게 바로 이 위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왜 지금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내용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멀고도 신비로운 세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설에 따르면 천왕성은 1781년에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이전에도 천왕성이 관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는데요. 날씨가 맑고 7번째 행성이 지구와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라면 시력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희미하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128년에 히파르코스가 이미 천왕성을 관측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어 있으며 유럽은 물론 아랍, 중국 등 다른 지역의 천문학자들의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허셜 이전에는 그 누구도 천왕성을 행성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천왕성 본체라면 간신히 맨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위성들까지는 망원경이 없이는 도무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강력하고 첨단이었던 망원경을 사용해 그 먼 행성의 첫 번째 위성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이 바로 허셜이었던 것이죠. 그는 티타니아와 오베론을 발견했고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천왕성의 위성들은 오직 그의 망원경을 통해서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움브리엘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건 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윌리엄 허셜은 티타니아와 오베론 외에도 몇 개의 천왕성 위성을 관측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중에 오늘 소개할 이 위성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허셜의 이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그가 묘사한 위성들은 실제의 모습이나 궤도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위대한 천문학자조차 광학적 착시나 망원경의 오류에 속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움브리엘을 발견한 사람이 허셜이 아니라 또 다른 유명한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레셀이며 1851년에 아리엘이라는 위성과 함께 동시에 발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다른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위성의 이름 역시 영국 고전 문학에서 유래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알렉산더 포프의 시 머리카락 도둑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참고로 천왕성의 위성들은 고대 신화 속 인물이 아닌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최초의 천체들이었습니다. 물론 목성의 위성을 처음 발견한 갈릴레오도 처음에는 피렌체의 유력 귀족 가문인 메디치 가문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붙였는데요. 결국에는 제우스의 여러 연인의 이름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이 위성과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리는데요. 당시의 레셀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프는 라틴어에서 그늘이나 어둠을 뜻하는 어근, 움브라를 사용해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움브리엘은 천왕성의 위성 중 가장 어두운 천체입니다. 태양빛을 받아도 겨우 16%밖에 반사하지 않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아리엘보다도 반사율이 약 1.5배 낮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앞서 나갔네요. 천왕성의 위성들은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들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관측이 훨씬 어렵습니다. 천왕성에는 타이탄이나 가니메데 혹은 우리의 달처럼 거대한 크기의 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들 위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죠. 천왕성의 위성들 중에서 움브리엘은 세 번째로 큽니다. 지름은 1169km로 티타니아나 오베론보다 작습니다. 반면
움브리엘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엘은 크기는 약간 작지만 질량은 오히려 약간 더 큽니다. 둥근 형태를 유지하는 5개의 주요 위성들 가운데 움브리엘은 딱 중간 정도의 궤도에 위치해 있고요. 미란다와 아리엘은 천왕성에 더 가까이, 티타니아와 오베론은 더 멀리 떨어진 곳을 돌고 있습니다. 움브리엘이 천왕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 시간으로 약 나흘이 조금 넘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위성과 마찬가지로 조석 고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을 천왕성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일치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왕성은 다른 행성과 달리 어떤 이유에선지 옆으로 누운 상태로 자전하고 있고요. 공전면에 대해 적도가 거의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기울어진 채 거꾸로 누운 듯한 독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위성은 행성의 적도면을 따라 공전하는데 움브리엘을 포함한 천왕성의 모든 위성들도 천왕성 본체와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운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움브리엘에서는 계절과 낮밤의 개념이 아주 독특하고요. 양극에서는 무려 42년 동안 햇빛을 계속해서 받고 이후 또 42년 동안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일반적인 낮과 밤의 주기가 나타나는 구역은 적도 부근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푸른 세계. 우리가 움브리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건 1986년 초에 천왕성계에 도착한 보이저 2호 덕분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움브리엘의 사진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천왕성의 위성을 방문한 탐사선은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당시 태양빛이 닿고 있었던 건 천왕성의 남반구 뿐이었고 이는 모든 위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움브리엘의 북반구는 어둠에 가려 촬영이 불가능했고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는 지금도 여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사진에 담긴 건 움브리엘 표면의 약 40%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충분한 해상도로 촬영된 부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성 표면은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하고 음침한 평원이 펼쳐져 있으며 공전 방향에 해당하는 반구에서는 표면이 붉은빛 먼지로 옅게 물든 듯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아마도 과거 움브리엘에 충돌했던 운석의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움브리엘의 표면에는 수십억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충돌 분화구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태양계가 아직 젊었을 무렵 이른바 후기 대폭격기라 불리는 시기에 행성들이 소행성이나 운석 같은 우주의 잔해들을 궤도에서 치워가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움브리엘 표면에 이처럼 크레이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은 태양계 외곽에 있는 다른 대형 위성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얼음 화산 활동이 이곳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세레스 궤도 바깥에 존재하는 고체 표면 천체들은 보통 두꺼운 얼음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소금과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지하 바다가 존재합니다. 이 물은 때때로 지구의 화산이 마그마를 분출하듯 유사한 원리로 밖으로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움브리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천체의 반사율이 매우 낮은 것도 설명이 됩니다. 수십억 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걸 씻어낼 수 있는 얼음 화산의 분출 활동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움브리엘의 내부 구조는 마치 초콜릿이 코팅된 견과류처럼 지름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크기의 암석 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단단한 얼음 멘틀이 감싸며 가장 바깥층은 외곽을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천체 내부가 중심까지 완전히 얼어붙고 멘틀까지 고체화된 상태를 지질학적 사망 상태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고체 표면의 천체들이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같은 냉각 속도는 이론상 천체의 질량에 따라 결정되고 질량이 작을수록 더 빨리 지질학적 죽음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움브리엘은 크기가 꽤 작고 질량도 작기 때문에 이미 내부가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 과거에 움브리엘 내부에 정상적인 지하 바다가 존재했었다면 대형 소행성 충돌에 의해 물이 분출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레스처럼 움브리엘보다 더 작고 질량이 작은 천체 중에서도 현재까지 얼음 화산 활동이 관측되는 곳이 있으며, 즉 아직도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는 천체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움브리엘은 이렇게까지 일찍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베일에 쌓인 천왕성의 어두운 위성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그 정체가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명왕성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뉴 호라이즌즈 같은 강력한 행성 탐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천왕성계로 그러한 탐사선이 보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 언젠가 상황이 바뀌고 최소한 움브리엘에 얽힌 일부 미스터리라도 밝혀지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꼭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SNS에서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